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생명과학이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티니코를 인수하면서 캐시카우 확장을 이제 도모하고 있죠. 베리스몬은 이제 카티 임상 1상 첫 번째 환자 투약 완료 소식이 외신과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기사화됐는데 이 내용 좀 살펴봐 드리고요.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장전에 나왔던 부분은 이제 티니코 인수의 HLB 생명과학이고요. 사실 이제 오늘은 HLB 생명과학이 오전장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에 1650원이었고 아침에 11,470원대까지 움직이면서 거의 한 8% 정도의 어떤 흐름들을 짧은 기간에 양봉을 형성하면서 거래를 만들어주면서 기존에 이제 테라피틱스, 제약, HLB가 좀 순환매를 연초 들어서 만들어주면서 올렸고 이 부분들이 생명과까지 이제 좀 확장된 어떤 순환매의 흐름들이 계열 종목을 같이 이끌면서 9시 초반까지는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시 이제 생명과학이 아침에 시가 부근까지 10시 넘어가면서 내려가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좀 내려가면서 계열 종목들도 다 같이 이제 음봉 전환을 하면서 오후에 이제 3시 넘어서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생명과학은 강보합권으로 좀 끝났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음봉으로 흐름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아쉬운 어떤 부분들이라 봐야 되겠죠. 생명과학 입장에서 이제 의료기기 이제 티니코 관련되는 인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 계열 종목 중에서 생명과학의 최근에 어떤 2021년도부터 작년도 이제 3분기까지 전체적인 어떤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표대로 이제 좀 살펴보셔도 매출은 이제 M&A를 통해서 500억대에서 이제 700억대로 성장을 했습니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를 못 냈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작년도까지 이제 당기순이익의 어떤 적자폭은 좀 줄여놨는데 작년 3분기에 당기순이익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HLB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생명과학과 더불어서 이제 에임과 FA를 통해서 뭔가 재무적인 어떤 건전성을 도모했습니다만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못 내었고 특히나 이제 생명과학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급했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하진 메디칼도 좀 흡수합병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그렇게 기여를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의료기기 캐시카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티니코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HLB 그룹이 전체적으로 M&A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현금 사용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본주에 관련되는 부분에 뭐 CB나 이제 BW 관련되는 부분으로 인수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CB가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170억 관련되는 M&A가 실제로 이제 현금은 50억 정도만 나가게 되는 거니까 현금을 극소화하게 되고 이제 이런 M&A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로 보게 되면 딜루전 현상이 나오니까 기존 주주들의 이런 어떤 희생을 통해서 HLB 계열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계속 꾸준히 늘어왔던 부분들이라고 이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HLB 그룹의 R&D의 핵심 기지 HLB 생명과학이 항암 신약 관련되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메디케어라든지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티니코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요한 이제 초찬성 니티놀 이 부분은 이제 니켈하고 이제 티탄을 합친 어떤 부분이고 1960년대에 미국이 이제 잠수함 개발하면서 합금 관련되는 부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열을 가하면
그 본래의 어떤 형태의 복원력이 나오는 이걸 이제 형상기억 합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의 어떤 이제 발견이 되면서 개발 과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니티놀이거든요. 그래서 형상기억 효과뿐만 아니라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서 의료기기 소재로 그 치아 쪽 관련되는 부분에 뭐 이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자동차, 항공기, 우주부만까지 이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티누코 같은 경우에는 이 니티놀을 가지고 2011년도에 이제 설립해서 최초로 이제 상업화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주파 진공 유도 용해 기술 등을 수입에 의존하던 이제 전략 혁신 소재를 대량화 이제 국산화를 했던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카테터하고 스텐터입니다. 카테터는 이제 간암 쪽에서 설명 들어보면 이제 색전술 할 때 이 허벅지 쪽에다가 혈관 쪽에 이제 집어넣는 간이 이제 카테터인데, 이걸 통해가 항암제 넣어가지고 그 간 쪽에 이제 들어가는 그 암 조직에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혈관에다가 그 항암제 넣어가지고 막아버리는 형태죠.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카테터고,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확장하기 위해서 혈관 쪽에다가 이제 뭐 집어넣는 튜브 형태의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혈전 현상이 이제 생겼을 때 많이 사용되는 거고, 근데 하진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업소합병 하면서 그렇게 성과를 못 냈다가 최근에 이제 소프젯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생명과학의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이제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 이전보다는 이제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일단은 전환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해도 좀 이어질지가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티니코에 장기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카티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 첫 번째 환자 투여 완료 소식이죠. 그래서 혈액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고용암 쪽으로도 이제 싱키르 관련되는 플랫폼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왔던 이제 기사는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1상 셀레스티알 301 관련해서 첫 번째 환자 투여 관련되는 부분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요 이제 그 셀레스티알 310 관련되는 그 임상 코드명이죠. 그래서 기존 카티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카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카티는 한 번만 치료를 하는데 카티 치료제의 어떤 부분에서 뭐 재발이 된다든지 이러면 기존 카티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이 있거나 아예 그냥 카티 치료제를 받은 적이 없는 순수한 네이브한 이제 그리고 이제 혈액암 쪽에서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최대 18명.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그 재발이 났던 그러니까 카티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혈액암 쪽에서 재발이 됐다든지 기존 그 항암제에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번만 이제 투여하는 거죠, 카티는. 그리고 여러 사이트에서 오픈 라벨은 환자나 이제 치료제들이 상호간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둘 다 모르는 게 이제 더블 블라인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비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뭐 소포 림프종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혈액암 림프종에서 I형을 대상으로 효과를 또 하는 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수한 것은 이번 임상에서 이제 기존의 카티 치료를 받은 환자가 포함되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카티를 받았는데 재발하면 그 카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치료 옵션이 필요한데 이번에 받은 환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부분들을 이제 치료 옵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임상의 진행이죠. 그래서 카티가 2017년도에 이제 킴리아로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카티 치료제를 썼을 때 효과와 부작용이라든 재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높은 반응률을 보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의 절반 정도 환자가 재발한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티 치료제의 한계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기존에 카티 치료를 받았고 재발했던 부분에 이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신키러 310 같은 경우에는 키르카 플랫폼과 이 독점적인 이제 CD 이제 19 바인더를 기반으로 이제 개발되었던 부분이고, T세포 탈진의 현상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T세포가 이제 기능들이 떨어져서 효과를 이제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T세포 탈진인데, 이 부분들을 개선해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키르 310 같은 새로운 치료법은 진행성 림프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번 성과는 초기 임상 시험을 진전시키는 데 이어서 이 전문연구센터의 임팩트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분이 이제 로라 존스 박사입니다. 임상 예상 개시 이후에 예상보다 빠르게 첫 환자 투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환자가 전체가 이제 18명이니까 이제 18명의 어떤 이제 중간 발표가 언제쯤 어떻게 이제 효과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노베이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HLB 생명과학 오늘 강보합이고, HLB와 마찬가지 나머지 이제 지금 그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제 잠깐 동반 올라갔다가 다 똑같은 어떤 윗꼬리 연봉으로 오늘도 이제 장중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다시 이제 회복하는 흐름까지 갔다가 조금 그 윗꼬리 연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량도 금요일 날 22만 주였는데 오늘 그 30만 주니까 거래량이 있으면서 이제 연봉이 나왔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요일 나왔던 양봉의 시가를 깨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의 시가가 이제 13,570원이고 13,730원에 끝났기 때문에 개법 이제 그 도치 형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그러니까 갭다운 이제 그 양봉 형태죠. 그래서 종가보다 떨어져서 시작해서 장중에 이제 올라갔다가 했기 때문에 테라피틱스의 어떤 가격에서는 이제 13,000원 라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깨지지 않아야 그 계열 종목에서는 가장 강한 게 테라피틱스니까, 테라피틱스 흐름은 13,000원이 안 깨져야 이 흐름들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흐름들이 제약까지 이어지는데, 제약의 좀 하락폭이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양봉의 시가 라인 24,700원 일단 안 깼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오늘의 그 음봉의 시가 라인 25,000원대 위로 올려놓는지가 내일 좀 중요하겠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갭다운해서 장중에 24,500원대까지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 갔다가 결국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지금 지난주 후반부부터는 저항으로 사실 좀 바뀌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태깅이 안 되면서 지금 저항대로 바뀌었고, 음봉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음봉의 시가 라인을 최대한 빨리 이제 회복해야 되겠죠. 4,300원에서 4,500원 구간. 그리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베리스모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윗골이 있는 이제 음봉이 좀 나왔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도 생명각의 순환매가 오전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만 내일 다시 이 부분들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살피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